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결국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북한이 4년 4개월 만에 스스로 깬 건데요. 청와대는 강력 규탄했고 우리 군은 군사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이 발사체를 포착한 건 오후 2시 34분. 평양 인근 순안 비행장에서 솟구친 발사체는 고도 6,200km 이상 높이까지 올라간 뒤 동해상을 무려 1시간 11분 동안 비행했습니다. 비행 거리는 1,080km. 발사체가 떨어진 곳은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 오시마 반도 서쪽 150km 해상,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인 것으로 탐지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 고각으로 발사한 이 미사일을 신형 ICBM 화성 17형으로 추정했습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7일과 5일에도 정찰 위성을 가장해 화성 17형을 발사했고 이어 지난 16일에도 같은 기종을 쐈다가 실패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사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고각 발사를 통해 사거리를 중거리 미사일 수준으로 줄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고도가 6,000km 이상까지 올라간 걸로 볼 때 신형 ICBM 화성 17형의 최대 성능 시험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ICBM 최대 성능 시험 발사를 한 건 지난 2017년 11월 이후 4년 4개월 만입니다. 지금까지 발사한 북한의 ICBM 중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도달을 했는데요. 신형 ICBM인 화성 17로 추정되고 북한이 올 들어 쏘아올린 미사일만 11번째. 한미의 대화 재개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초강수 도발을 감행하는 건 지금은 협상보다 국방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갈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 대통령이 답답하다면서 조건 없는 회동을 직접 촉구하고 나섰고요. 윤 당선인은 청와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는 등 사실상 정면 충돌하는 국면이 전개됐습니다. 먼저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 종료 2주를 넘긴 가운데 회동이 계속 미뤄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답답하다고 운을 떼며 조건 없는 회동을 거듭 촉구했다고 청와대가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을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고 토로했다는 겁니다.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달라고 한 발언을 놓고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김호수 검찰총장 용퇴 등을 거론한 이른바 윤핵관 인사들을 직접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당선인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회동을 덕담 나누는 자리 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고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후보 지명을 놓고도 양측은 정면 충돌했습니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이던 지난 2007년 12월 말 감사위원을 임명했던 사례까지 거론하며 마지막까지 인사를 하는 것은 임기 안에 주어진 법적 권한이자 동시에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표현을 쓰며 직접 반박했습니다.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될 사람을 마지막에 그거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하는 것은 그건 원론적으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회동의 성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입가에 미소가 돌아야 한다고 말했고 윤석열 당선인 역시 회동 문제가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언급해 양측 모두 여지는 남겨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지난해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을 해서 정치적 고향이죠.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에 입주를 했습니다. 직접적인 정치적 발언은 삼갔지만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혀서 향후 행보를 암시하기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윤석열 당선인은 다음 주라도 사저로 찾아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4개월 만에 병원 밖을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을 맞았습니다. 공개석상 마이크 앞에 선 건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5년 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하고 분양한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로 내려갔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던 박 전 대통령은 날아든 소주병에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이기도 했습니다. 병을 던진 40대가 현장에서 체포된 뒤 박 전 대통령은 다시 인사말을 이어갔습니다. 많이 부족했고 또 실망을 드렸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시절 못다 이룬 꿈은 다른 이들 몫이 됐지만 국가 발전을 위해 자신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발언의 의미에 대해 측근인 유영아 변호사는 처음 듣는 말이라면서 향후 활동 계획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별도의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고 정치적인 발언도 담지 않았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늘 건강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퇴원 축하단을 보냈고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란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박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윤석열 당선인도 축하단을 보내 사저에 오길 기다리며 대구 경북 방문을 미뤄왔다며 다음 주 사저로 찾아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9만 명대로 어제보다 1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47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위중증 환자 수는 1000명대 초반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왜 사망자만 이렇게 늘고 있는 걸까요?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시설이 오늘부터 비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시설 가동 횟수를 평소보다 72%나 늘린 겁니다. 보통은 돌아가시면은 3일장을 치르잖아요. 3일이나 4일에 화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6일, 7일 이후에도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 코로나 사망자는 하루 사이 179명 급증하면서 역대 최다인 470명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위중증 환자는 1081명으로 17일째 1000명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 21일부터는 소폭이지만 감소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그대로이고 치명률도 0.13%로 유지되고 있는데 사망자는 왜 늘어나는 걸까? 우선 확진자 폭증에 따라 비례적으로 사망자 수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오미크론에 걸려 숨졌을 경우 주된 사망 원인이 기저질환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코로나 사망자로 분류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도 분석했습니다.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해서도 사망 요인이 있는데 얼마나 그 코로나19 감염이 기여를 했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저질환자는 대부분 크든 적든 오미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 사망자로 분류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또 위중증 환자 수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고 있어 사망자 수와 괴리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재원 중인 환자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 병상을 나온 상태가 위중증의 상태가 벗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정부나 전문가들이나 다음 달 초쯤 위중증 환자는 약 2,000명까지, 사망자도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국세청이 오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90명은 회사 명의로 슈퍼카를 사서 개인적인 용도로 몰고 다닌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팔린 슈퍼카의 80% 이상이 법인차였다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있을지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스탄공에 대한 배임과 횡령으로 올해 초 법정 구속된 이상직 의원. 이 의원에 따른 법인 명의로 빌린 1억 원짜리 포르쉐를 타고 다녔습니다. 포르쉐를 회사 돈으로 사도 되는 건가요? 업무용 리스 차량이었습니다. 작년에 팔린 1억 5천만 원 이상 수입차의 80%는 법인차. 람보르기니 85%, 벤틀리 80%, 롤스로이스는 91%가 법인 명의 차였습니다. 법인 명의로 차를 사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탈세입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584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중 90명은 법인 명의로 장기 임대한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폐업해서 세금을 못 낸다면서 폐업한 회사 명의의 슈퍼카를 몰고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체납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국세청 체납 인프라에도 포착되어 압류할 수 있으나 리스하는 경우에는 리스회사 명의로 자동차 등록되므로 압류를 피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법인차의 번호판 색깔을 아예 연두색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개인 소유차와 확 구분되게 만들어 남들 눈을 의식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미국은 법인차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CEO가 출퇴근용이라든지 가족용으로 쓰지 못하게끔 돼 있고요. 2, 3억짜리 차를 법인차로 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사항들이에요. 전문가들은 번호판 색을 다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 가격도 제한하고 운행 기준을 강화하자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